계속해야 합니다. 지금 다소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나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잘하게 된 것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튼 트로트 송민경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자신이 글을 쓰는데 소질이 없음을 발견하는데 15년이 걸렸다. 하지만 글쓰기를 포기할 수 없었다. 계속 써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나는 유명 작가가 되어 있었으니까. 잘하기 위해서 쓰고 또 쓰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잘하게 되고 유명해졌다는 것인데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런 과정을 밟았을 겁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예외적인 재능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면 우직하게 하고 또 해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뭔가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100이면 100 엄청난 노력을 하죠. 그만하면 충분하니까 쉬라고 해도 쉬지를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녹슬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인데요. 적당히 잘하는 거에 만족한다면 눈물겹게 노력할 필요가 없죠. 인생을 즐기면서 때때로 쉬어가면서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감동을 선사할 정도로 잘하고 싶다면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지독하게 운이 좋아서 하늘의 선택을 받은 천재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노력만이 답입니다.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마법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생. 상상만 해도 참 멋질 것 같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이에요. 아무튼 트로트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낭만파 음악치료사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잠시 후에 교수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28청춘에서 108청춘까지 모두 함께 즐기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좋은 음악이 있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있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가 평일 저녁 밤 9시에 찾아갑니다. 찐이님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샵 2842 우물정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불교방송 앱은 무료니까요. 앱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기다릴게요. 오늘은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 태클을 걸지마, 내 인생의 노 태클 준비합니다. 우리 가요에 얽힌 뒷얘기도 들어보고요. 토닥토닥 쓰담쓰담 음악 치유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 말고 문자 주세요. 오동식 교수님께서 탁월한 선곡으로 울적하고 심란한 마음 위로해드릴 겁니다. 교수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인생 쉽지 않습니다. 태클을 거는 사람들, 태클을 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야죠. 맞춤 노래 처방으로 10년 묵은 채증을 싹 날려드리는 내 인생의 노 태클. 낭만파 음악치료사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아유, 너무 잘 지냈죠. 가요 대백과 오늘은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은 들국화라는 그룹으로 대단한 인기를 얻었던 전인권 씨. 오. 네.
전인권 씨가 근데 원래 들국화로 인기를 얻었지만 그 전에 70년대에 그 통기타 그룹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따로 또 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나동민 씨, 이주원 씨, 그다음에 강인원 씨 이렇게 해갖고 따로 또 같이라는 통기타 그룹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락으로 완전 전향을 해서 들국화라는 그룹으로 그 거친 목소리로 평정을 하더니 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참 애로를 많이 겪으셨죠. 예. 그러다가 88년도에 돌고 돌고 돌고라는 곡을 발표를 해서 히트를 했는데 그 곡에 얽힌 얘기가 참 재밌어요. 예. 그 전인권 씨가 사실은 그 대마초 사건으로 인해서 막 옥살이도 하시고 이러셨어요. 네. 예. 근데 그 옥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제 감옥에서 같이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중에 하나가 아마 절도범이었었나 봐요. 절도. 도둑질 하시는 분을 네. 만났는데 절도범 거기 들어오면 대부분 자기 막 과시들을 하시잖아요. 네. 뭐 내가 뭐 이만큼 잘하고 뭐는 어떻고 뭐 얘기를 하니까 전인권 씨가 아마 그랬나 봐요. 그래 네가 그렇게 잘하면 우리 집 한번 털어봐. 오. 그럼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뭐 집 주소도 가르쳐 주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와갖고 집에 갔는데 정말 집이 털린 거지. 어머. 집에 이제 가족들도 있고 그랬는데 어떻든 간에 그래서 정말 그거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황당해서 있는데 그 딸이 5살 된 딸이 그 노래를 막 부르더라는 거예요. 뭐 둥글게 둥글게 이 노래를 부르더래요. 네.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베란간에 이 멜로디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고 이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 곡을 쓰시게 됐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인생은 돌고 도는 거다. 네. 결국은 보면 그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세상은 돌고 결국은 나는 언젠가 또 그 자리에 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순응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본인의 의지 같은 걸로 만든 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의 윤회설 같은 네. 그런 얘기죠. 예. 근데 이 전인권 씨는 어떻든 그리고 나서도 이제 그 후에도 몇 번의 또 그런 고초를 좀 겪으셨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는 원래 의식을 갖고 곡을 만든 게 아닌데 의식 있는 가수가 돼 있고 의식 있는 뭐 연예인이 돼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뭐 양희은 씨도 마찬가지로 김민기 씨가 처음에 아침 이슬을 썼을 때 자기는 전혀 생각 없이 썼는데 그게 나중에 저항가요의 대명사가 돼버렸듯이 또 전인권 씨도 또 비슷한 케이스가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자꾸 그런 아픔을 겪다 보니까 이제 지금쯤은 이제 달관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가끔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이젠 뭔가 좀 둥글둥글해진 것 같다 본인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전인권 씨가 예전에 그 미사리가 한참 유행하던 시절에 통기타 업소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노래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장은하 씨도 같이 노래를 하셔갖고 거기를 이제 한번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 통기타 업소는 대부분 통기타로 잔잔한 노래들을 부르잖아요. 통기타를 치면서 그 노래 부르는 스타일들도 대부분 그렇고. 네. 그런데 전인권 씨는 와 정말 못 있겠더라고요. 거기 락 무슨 바도 아니고 사운드가 이건 완전히 락 사운드로도 하시니까 소리를 그렇게 내시니까 그래서 내가 야 여기 참 힘들다 내가 그랬던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엔 노래하시는 모습도 보면 이제 그런 소리에서의 절제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예,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인권 씨의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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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으로 위로와 응원을 보내드리는 내 인생의 노테크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2842 샵 2842 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오동식 교수님이 선곡한 멋진 노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코너 오늘의 사연 만나보는 코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230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세상에는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날짜를 아무리 맞춰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네요. 어쩔 수 없이 한 달 정도 짐을 창고에 맡겼다가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2달 정도 창고에 짐을 맡긴 적이 있는데 그때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 등에 곰팡이가 쓸어서 여러 개를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걱정도 되고요. 한 달 동안 동생 집에서 지내기로 했는데 저야 물론 좋지만 남편과 제부가 불편하지 않을까 신경도 쓰이고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합니다. 교수님, 마음 편해지는 노래 한 곡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저 날짜가 잘 안 맞아갖고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사연을 처음에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옛날에 이사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이사 그러면 다른 어떤 감정보다 가장 앞서는 게 뭐냐면 정든 사람들과 헤어져야 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동네 친구들이나 혹은 뭐 언니, 오빠 뭐 또 뭐 등등 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정든 분들하고 헤어져야 되는 게 가장 힘든 일이었죠. 이사를 가면 또 새로운 동네로 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이 제일 힘든 일이었는데 요즘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사 가면서 전혀 아쉬움이 없어. 그런 감정적으로는 다만 다른 것들이 문제가 돼요. 지금 이런 것처럼 네. 오히려 엉뚱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그래서 옛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그러면 예전에 그 정겨웠던 그 정들이 많았던 시절에 그런 이사가 생각이 우선은 났고 뭐 이제 지금 이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결국은 살다 보면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요. 네. 네, 뭐 별일 아니고 이제 지나가는 일이니까 과정이니까 사실은 큰 일은 아닌데 네. 지금 당장은 이 당하신 분 입장에서 힘드시겠죠. 네. 예. 아니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자꾸 세상과 상황에 맞춰 살아가는 퍼즐 조각 같은 느낌이 들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교수님.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겠죠. 네. 예. 오히려 짐승이면 그런 거 안 겪겠죠. 자기 멋대로 살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아무래도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좀 잘 협력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사할 때 또 힘든 게 저도 얼마 전에 작업실을 옮겨서 알았는데 짐이 분명히 별로 몇 개가 없었거든요. 근데 펼쳐놓으면 많아요. 막상 하니까 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이거 차 5톤이면 돼.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5톤차 3개 와요. 와 교수님도 이사 많이 해보셨나 봐요. 아니 많이는 저는 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사를 이렇게 많이 다니는 편 아니고 원래 이사 다니는 거 귀찮아해서 잘 안 다니는 편인데 해보긴 해봤죠. 왜. 그런데 또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이사했던 그런 기억들과 요즘에 이제 그 이사하는 거와는 좀 느낌이 다르다. 요즘에는 그리고 전부 다 포장 이사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네. 이사 한 번 하면요. 친구들 전부 와갖고 다 짐 날라야 됐어요. 그리고 다 이제 짐 날르고 다 정리하고 나면 이제 거기서 짜장면 시켜갖고 그 방바닥에 앉아서 신문지 깔아놓고 짜장면 먹던 생각들이 나는데 네.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이삿짐 센터에서 그냥 와서 포장으로 딱 해버리니까. 맞아요. 네. 기계처럼. 그렇죠.
그리고 또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아쉬운 게 또 이사를 가기도 하면 왔다고 떡도 돌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떡을 뭐 이사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받아본 기억이 정말 없어요. 요즘에는 오래된 것 그리고 같아요. 떡을 돌리면 이상한 사람 지금 해갖고 누구세요? 예. 누군데 우리 집에 와서 떡을 주지? 아니 이제 그 물론 그렇지는 네, 않겠지만 네. 그 옛날처럼 그렇게 막 정겹게 받아주고 하는 것이 좀 없어서 그런 게 아쉽죠. 아쉽네요. 예. 한 달이 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요. 이 사건 걱정하는 마음보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요. 좀 네.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 그냥 여행 갔다 편안하게 생각하고 생각하시고 네.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네. 좋겠죠. 네. 네. 이사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다들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샵 2842번으로 문자 주세요. 교수님, 그럼 6230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그 노래 두 곡을 골랐습니다. 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사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네. 옛날 산이슬이라는 가수들이 불렀던 네. 이사 가던 날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요. 이게 이제 네. 옛날 정겨운 그 이사의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쯤 옛날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 노래를 하나 선곡을 했고요. 네. 이 노래를 부르신 그 두 분 산이슬 멤버는 인천 출신의 두 여성분인데 네. 한 분이 이제 그 고개사의 첫사랑을 불렀던 박경애 씨예요. 네. 또 한 분 주정희 씨라고 두 분의 인천 출신의 친구들이 여성들이 부르셨는데 네. 이 박경애 씨는 이제 일찍 돌아가셨죠.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박경애 씨가 나이가 나보다 딱 2살의 위인데 제가 이 가요계 들어와서 여자분 특히 나이가 한두 살 많은데 누나라고 불렀던 분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보자마자 딱 보더니 너 나보다 2살 어리구나. 그럼 내가 누나 할게 이러더라고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내 누나 그랬죠. 네. 그랬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또 한 분 누나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왜 그분들이 다 그러셨는지 모르겠어. 김민순 씨라고 여고 졸업반을 부르셨던 분인데 그분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더니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참 아쉽습니다. 근데 네. 하여튼 그 두 분이 불렀던 옛날 정겨운 얘기 네. 이사 가던 날을 들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 권진원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살다 보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바로 이런 일 저런 일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두 곡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노테크.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이번에는요. 9676님과 3540님의 사연입니다. 교수님, 제가 올해 대학교를 입학을 했는데요. 학과랑 저랑 너무 안 맞아서 올해만 다니고 자퇴를 하려고 하는데요. 집이랑 주변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네요. 고민입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노래 들으면서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일찍 회사를 그만두게 돼서 제가 2년 전부터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50이 다 돼서 늦게 시작한 사회생활이라 겁도 났지만 운 좋게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힘드네요. 만 2년을 채우고 이직을 하게 됐는데 젊은 친구들이 많은 곳이라서 망설여집니다. 조건은 더 좋거든요. 옮기는 게 맞겠죠? 용기 나는 노래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 9676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맞춤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 게 네. 이분 연세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요즘엔 대학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20살이 아니고 네. 50, 70에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연세가 있으셨는데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연세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녀야 될지 아니면 뭐 그만둬야 될지를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그래서 이 9676님께는 제가 노래를 하나 따로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웅 씨가 불렀던 노래죠. 서울 이곳은이라는 노래인데 네. 이 노래가 옛날에 서울의 달 주제가였던 노래예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아마 본인의 마음, 내가 여기를 좀 떠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아마 대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3540님 그 나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나이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연령이 있으신 분의 노하우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살아온 지혜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로 오히려 그런 젊은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 신문물에 대해서 좀 느려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배워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그리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니까요. 예,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 젊은 친구들이 잘하는 건 젊은 친구들이 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니까 걱정하실 게 없죠 뭐. 예,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분께도 곡을 하나 제가 선곡을 했습니다. 네. 오승근 씨의 내 나이가 어때서. 네. 그 노래 되게 그렇게 좋아하는데. 두 곡을 선곡을 했으니까요. 네. 예, 9676님 그다음에 3540님 재밌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요즘에는 공부를 계속해야 하나 직장을 옮겨야 하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것인지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선택을 할 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이. 저는요. 저희 큰아들이 이제 직장을 몇 번 이렇게 옮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면은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월급이 얼마냐? 뭐가 대우가 어떠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다만 네가 거기서 마음이 편해? 좋아? 그럼 됐어. 그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월급이 좀 적더라도 마음 편하고 즐겁게 다닐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다니면서 내가 이걸 해서 내가 음악이 좋아서 실용음악과를 들어왔는데 네. 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한 거야. 그리고 네. 막 짜증이 나.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고 좋아서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 네. 다른 사람들은 버티지 못하는 걸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가수들이 무대에서 박수를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 관객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보다 잘하니까 받는 거잖아요. 네. 못하면 누가 박수를 쳐주겠어요? 나보다도 못하는데 왜 박수를 쳐줘요? 네. 그런데 그 잘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통을 이겨냈고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거든요. 그 노력에 대한 박수를 쳐주는 거거든. 네. 그리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잘하면 막 박수 쳐주는 게 그래서 박수 쳐주는 거니까 네. 그만큼 노력할 수 있는 내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만 찾으면 되지. 내가 막 싫은데 이걸 억지로 해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들도 있죠. 네. 부모님이 막 강제로 시켜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연령이 들은 분들은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이것이 좋은가? 내가 해서 이것이 행복한가? 그거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용기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걸 이뤄낼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용기는 본인이 가지셔야 돼요. 예. 본인이 용기 있게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망설였던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샵 2842번으로 문자 주세요. 교수님 그러면 아까 그 두 곡 네. 듣고 올까요? 네, 오늘 교수님 처방곡으로 많은 분들이 위로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네. 여전히 항상 네. 말씀, 음악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네, 뵙도록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쭈님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밤 9시에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스윗송 스윗나잇.